자, 이런 과정에 윤이 로이터하고 인터뷰, 로이터가 자꾸 뭐 건질 것도 없는데 인터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뷰를 청탁받았나? 네. 네, 경위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와 관련해 중국은 북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일본에 대해서도 좀 미사일 뭐 늘리든 말든 뭐 상관없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냥 이상한 사람이야. 일본이 무장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아니 법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사람이 지금 일본은 무장을 할 수가 없는 나라인데 이거를 늘린다고 하는 거를 왜? 아니 국제법을 모르더라고. 그 법은 몰라요. 자, 아니, 그러면 법을 몰라? 법을 모르는데. 국제법을 몰라요. 어. 다른 나라 법도 모르고 까막눈이더라고. 우리나라 법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보니까 노동단지 뭐 사용단지도 뭐 지인이 자영업자인데. 법이다 이거잖아요. 근데 뭐, 이 윤석열의 인터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이 북핵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빼고 나머지 나라들끼리 쇼당을 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이제 이 인터뷰 이전에 그 일본의 군비 증강 관련해서 찬성하는 발언을 또 윤석열이 해갖고 발칵 뒤집혔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좀 더 강성 발언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앞으로 북이 핵실험을 하게 되는, 만일에 회담이 틀어져 갖고 핵실험을 하게 되는 결과가 생긴다고 치면 일본 주도의 적기지 공격 행위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솔직히 좀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시다가 작년 10월 31일에 그 중의원 선거 때 기시다가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겠다. 그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위비가 역대 최대가 됐어요, 이미. 그래서 얘네들 얘기가 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1,500km 정도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을 해갖고 그거를 1,000기 이상을 배치를 시킨다 그랬는데, 그 얘기하고 이틀 있다 강릉에 낙탄 사고가 있었단 말이야. 대만에 같은 시간 같은 날 대만에도 그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단 말이죠. 대만 정부가 항의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뉴스에서도 이걸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낙탄 사고도 그렇고. 적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게 사실 말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적기지를 공격한다는 걸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정확하게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적국에서 우리를 공격할 것 같은 낌새만 있어도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 낌새를 지들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일본은 불가능해요. 그 말 자체가 그렇지. 일본은 할 수 없는 건데 그 얘기를 교묘하게 그러니까 방어 능력이라는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일본은 선제 공격을 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추는 것 자체가 안 돼요. 불법이죠. 왜냐면 이게 전범국이기 때문에 만일에 일본이 주변 국가를, 왜냐면 언제든 다시 재범을 노릴 수 그렇죠. 있잖아요. 얘는 전과자니까. 그래서 만일 일본이 다른 나라의 국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선전포고 없이 그거는 공격해도 돼요. 국제법이 그래. 그래서 만일 일본이 공대지 미사일, 그러니까 비행기에, 실제로 이게 일본 비행기는 공대지 미사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비행기에서 땅을 요격할 수 있는 공대지 미사일을 갖추는 것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조준 장치와 발사 장치를 안 다뤄줘, 일본 비행기에는.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데가 독일이에요. 28,000명이 있다고 그러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데가 일본 오키나와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대표적인 전범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미군이 관할 하에 있는 거예요. 왜? 전범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이와 같은 능력을 이미 확보했다고 난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한 1,500km급의 미사일들을 미국에서 수입을 했거나 지들이 자체 개발했거나 알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확보를 하고 있고, 저는 그 중에 발사 과정 중에 실수로 이게 결국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강릉 낙탄 사고나 대만 쪽에 있는 해변
폐차장 같은 쪽으로 이게 날아갔던 실제로 발사가 난 그날 있었다고 봐지는 거예요. 제가 4대 의혹 얘기하잖아요. 이태원 얘기하고 청담동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김진태 얘기하고 낙탄사고 얘기하는데 이거 아무도 지금 제대로 된 조사 안 하거든요. 우리가 낙탄사고 때 설명해 드렸지만 그 화재 일어났다는 그 화재 공간도 그러니까 본체 아니고 탄두가 따로 떨어졌다는 화재 공간도 공개 안 했고요. 떨어졌다고 회수했다고 하는 발사체 그것도 공개 안 했고요. 우리가 봤잖아. 네. 딱 밀린 거. 그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 저거는 탄두로 떨어진 게 아니라 뭐가 와서 밀고 들어간 것 같은데 고랑이 파진 상태 같은데 있잖아. 이 모든 걸 대입해 보면 이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럼 만일의 경우에 일본이 우리는 직접 못 해요. 왜냐면 우리 군사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보복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못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근데 만일에 우리가 보복 공격을 미국의 그 저지를 해놓고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의 핵실험실이나 또는 장거리 ICBM 실험실로 모종의 공격이 일어난다고 치면 이거는 누가 하겠느냐는 얘기지. 미군 아니면 일본군이 할 건데 사실은 일본 놈이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북한하고 일본하고 사실상 뭐 전면전 내지는 국지전적인 위기 상황이 올 수밖에 없거든. 또는 이걸 통해 가지고 양쪽 국가가 전비 상태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비상계엄 일어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거지.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그 한국과 일본에 있는 지도자 정치적으로 지금 지지율이 30%를 못 유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라면 오히려 이걸 바랄 수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바란다고요? 이런 상황이 생기기를 바라지 않겠느냐 상황이 든다니까. 전면적으로 북한은 공격을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지 얘네들은. 그러니까 핵실험장이나 이런 일부 지역에 대해서 정밀 조준 사격 내지는 그쪽 지역에 한정적으로 이걸 했을 때 북한이 일본 전역을 불태워버릴 수 있는 핵무기나 미사일로 보복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왜? 미국이 있으니까 미국이 그렇게까지 확장되지는 않게끔 할 것이다 하고 믿는 거지 지들은. 먼저 때려놓고? 먼저 때려놓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자체의 그 킬체인, 그러니까 보복 전략에 대한 부분에 그 전략 자체가 지금 국방장관 바뀌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 바뀌면서 전면적인 공격이 아닌 제한적인 공격을 받겠다고 방송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지금 그 작전 전개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만일에 미사일을 한 대 맞았고 요만큼 터지잖아. 그의 상황은 만큼만 보복한다는 걸로 작전 전술 개념이 바뀌어 있다고 지금.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 넘어오면서 스리슬쩍 이거 지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실제 발표된 게. 미군이 그걸 강요했겠지.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한테 도발해갖고 미사일을 쏴도 우리가 전면적인 응징을 할 수 있는 킬체인이라는 자체가 이미 와해돼 버린 거야. 대한민국 안에서는. 그럼 그렇다고 치면 지금 우리는 사실상 북한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여지와 능력이 없다고 봐야 돼. 핵실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거를 제재하기 위해서 그쪽에 군사적 무력 공격에 간다? 그러면 일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아무튼 이것 자체도 사실은 일본한테 힘을 몰아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북한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일본 편에 서가지고 참전하겠다고 하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거든. 그만큼 외교에 있어서만큼은 일본에 엄청나게 굴욕적이고 스스로 가랭이 밑을 기고 있는 안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지. 아니냐가 아니고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싶어 해? 그러니까 씨. 군대도 안 전쟁을 해야지. 다들 전쟁을 해야지. 야, 니들은 저기 국가 지키느라고 바쁘고 나는 뒤에서 해먹지. 니들, 야, 지금 나라가 백척간두에 있었는데 전쟁해야지, 국민들아. 온통 전쟁 얘기만 하게 해놓고 니들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지들은 뒤에서 뭔가를 헤쳐먹겠지. 자, 이런 와중에 윤석열이 우주청을 세우고 자기가 이 정책을 주도하겠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생각나요. 트럼프도 우주군 창설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 트럼프 매뉴얼 갖다 쓰네, 그대로. 그래서 우주항공 특위를 띄운다고 하는데요. 일단 기사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경위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이제 이 관련된 발언을 한 이후에 바로 다음 날 국짐이 우주항공 특위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을 지원하는 거죠. 사실 병이 뭘 합니까? 야, 얘는 아무것도 모르. 술 먹는 거 말고는. 그냥 평범한 문과생 수준도 안 돼요, 얘 수준은. 우주를 뭘 알아, 지가. 문과생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가 뭔지는 알아요. 얘는 한 번도 별을 본 적이 없어요. 해만 떨어지면 술을 처먹으니까 그것도 오픈된 데서 안 먹고 꼭 지하실 같은 데 가서 처먹으니까 별을 본 적이 없어요. 사무실. 예. 지하에 있는 사무실에만 처잡수니까 별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주 경제가 어쩌고 이 소리 하는 거 보면 누가 또 와가지고 일론 머스크랑 통화했다며. 누가 또 와가지고 했다니까. 일론 머스크랑 통화했다며요. 이걸로 또 그럼 뭘 일론 머스크가 돈 주겠어? 아니죠. 일론 머스크가 국제호구시라면서요. 저 우주 산업하는 거 아시죠? 붙어요. 껴줄게. 돈 얼마 낼래요? 했겠지. 아, 이제 곧 위성도 띄우시고 한다는데, 최근에 누리호 되셨더라고요? 그거, 아유, 불안정해요. 저희 걸로 하시죠. 그렇게 일론 머스크는 싸가지 있게 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할 수 있어요? 붙어. 함께 합시다. 설득적이네. 그럼. 정확하게 경한테는- 얼마면 됩니까? 라고 하면. 경한테는 그런 식이라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얘기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론 머스크 얘기도 우리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면 일론 머스크가 반드시 전화 온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전화 왔잖아. 이 얘기는 뭐냐? 한국이 잠재적인 일론 머스크 우주 사업의 경쟁자가 되는 거를 원치 않으니 지금 미리 손잡자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좋아가지고. 머스크한테 전화를 했더라. 아, 내가 이 정도야. 야, 그거 한다 그래. 달라는데 다 준다 그래. 아유, 호구. 예, 아주- 봅니다. 아주 해외에서 유명한 사람이 전화 오면 아무나 안 가리고 다 받아줄 거야. 오빠, 한국 안 불렀어? 오빠 나 사진 찍어야 되는데 모스크랑. 나가. 빨리 나가. 아니 모스크 데리고 와야지. 오라고 해야지. 내가 사진 찍어야 되는데. 아유 그 천박한 진짜. 아줌마 저 청와대란다. 저 관저에서 파티하면서 찍힌 동영상이 나왔는데 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영태가 막 이래가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뭐 하인 부리듯이 하더라고. 그게 저도 봤는데 그걸 윤석열한테 하는 말 같던데. 윤석열이한테 그렇게 시켰다고? 아니 말을 그렇게 윤석열 어떻게 앞에 가고 있는데 거기 막 엄청 막 조명이 화려하게 있잖아요. 김건희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하면서 뭐라 해요. 근데 윤석열이 그걸 듣고 앞으로 가다가 뒤로 이렇게 돌아섭니다. 그래서 그 말 자체가 뭐 멍청아 아니면 뭐 약간 아니, 그런 명태가 아니라 멍청하였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들렸어요. 저는. 아니 멈춰봐. 뭐 저기 사진 좀 찍게. 아까 서봐. 아 그리고 멈춰봐. 멈춰봐. 멍청아가 아니고. 그래. 인도네시아 갔을 때 그 왜 나가 이거 다음에 그 뒤 동영상이에요. 네. 근데 거기 아니 멈춰봐. 이러고 사진을 막 찍어. 아니 우리도 찍어. 이래가지고 우리도 찍어줘. 이러고 사진기를 주고, 그러니까 휴대폰을 주고 이렇게 서가지고 팔짱 끼고 사진을 찍는데 진짜 밑에 댓글이 다 말투가 정말 천박하다. 나가서 그렇게 하고 싶니? 막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달렸더라고요. 이게 평상시 말투가 얼마나 천박한지 티가 나는데 난 뭔 얘기하자 여기 왔냐? 나 우주 얘기가 우주로 가잖아 지금 우리 얘기가 지금. 근데 이와 관련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주목해봐야 될 기업이 있다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개발해 놓은 게 국가가 9천억을 들여서 이번 누리호 개발 성공시켰고요. 그 다음에 카이 성공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국산 방위 기술들 같은 걸 다 모아갖고 몰빵을 해놓고 있는 게 카이인데, 지금 카이 우선 인수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우주항공연구소까지 전부 다 하나가 단독으로 입찰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가 이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우주 산업을 통째로 한꺼번에 먹여버릴 가능성이 커요. 그럼 이제 하나의 파트는 레이시온이라고 미국에 있는 미사일 전문 업체란 말이야. 그럼 하나하고 레이시온이 작년에 접촉을 할 때부터 이거 이상하다. LIG 넥스원하고 레이시온 하나가 지금 같이 합쳐가지고 뭘 하는데, 그때 트럼프 때였거든. 이거 조만간에 얘네들이
동남아에서 뭐 합작 무기 공장 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한화가 지금 그 사이즈로 좀 커져가고 있어. 그래서 국가가 개발해놓은 위성 발사 시스템부터 시작해갖고 인공위성 제조 능력 그리고 지금 KF-21 그 스텔스 관련한 제작 능력까지도 거기에다가 대우중공업에 있는 핵잠 제조 능력까지 하나가 다 뒤집어 먹게 생긴 상황인 거야. 물론 그거를 잘 관리를 해갖고 로키드 마틴처럼 이렇게 키워나가서 우리나라 군수산업을 막 키운다? 뭐 충분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긴 하겠으나 과연 하나라고 하는 기업이 경정부가 이것을 국익만을 위해서 관리하고 제대로 된 프로세스 이걸 만들어낼 수 있겠냐는 거지. 얘가 삼성에 미쳐가지고 반도체하고 대학교에 있는 대학점을 60%로 반도체 하는 걸로 다 바꾸고 모든 학생들한테 코딩을 배우라겠던 놈이야. 반도체 하나를 밀어주기 위해서. 코딩이 뭔지도 모를 텐데. 어? 코딩이 뭔지도 모를 텐데. 뭐 그걸 아는 게 더 이상한 거고. 아무튼 이것도 우주 산업으로 우주청을 만든다고 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프로젝트나 기획이나 투자들을 또 여기에 몰아 넣을 거예요. 지금 원자력위원회에서 지금 핵 발전소 늘리는데, 여기 폐기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중고준위 폐기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1조 4천억을 들여갖고 연구원 TF를 만들었다니까? 그 중에 9천억을 임기 중에 5년 안에 땡겨서 쓰고, 그리고 본격적인 저장 시설은 2050년에 만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이야. 이것도 똑같은 거야. 우주청 한다고 TF 세워갖고 예산을 2, 3조쯤 받아 땡겨요. 그리고 이거를 4, 5년 안에 다 쓰게끔 잡아놓고 그 뒤에 2035년 지나서 우리가 화성에 인류를 보내는 걸 윤석열이가 왜 상관을 하냐고. 응? 박근혜도 2020년도에 달에 우주인 보낸다 그랬어, 그때. 아무튼 이게 또 하나의 윤석열의 또는 윤석열을 뒤에서 배후 조정하고 있는 집단들의 크게 해먹는 프로젝트가 아니겠느냐. 수소 다음 프로젝트. 이게 원자력, 수소, 그 다음에 이게 아니겠느냐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약간 너무 허황된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홍 작가님. 이런 사업은 나한테 맡겨줘야 돼. 조심하라고요, 조심. 나한테 이 정도 맡겨주면 나 조심하라고. 일론 머스크 2년 안에 업계에 퇴출시킬 수 있다니까. 오. 우리 기술로 일론 머스크 그냥 날려버릴 수 있어요. 이런 훌륭한 인재가 정말 여기서 썩고 있다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네. 저희가 언젠가 좀 이 방송이 많이 커나가고 자리를 잡게 되면 저는 정말 큰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아니요. 출사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라고 했더니. 밖으로 나돌지 않도록 저희가 어떻게든 작고 소소한 구독자로 송 작가 TV를 유지하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5만 이상으로 안 주는 거죠. 큰일 납니다, 절대. 여러분. 세상에 내지 마세요. 14만에서 지금 벌써 몇 달째야? 넉 달째, 5달째 14만이야? 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살다 처음 겪어봐요. 절대 구독 권하지 마시고 소문 내지 마시고. 어디 가서 저희 방송에 들은 얘기를 막 하는데 어떻게 알았어? 누가 그런 신박한 얘기를 해줬어? 그러면 내가 생각했어 라고 말씀하시기 바라겠습니다.